정말로 그거를 하는 커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10년 전에 영사 미소지기로 일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은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, 질문은 구독자들한테 받은 그런 질문 형식으로 하고 싶은데, 제가 지금 구독자가 4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외국인이라서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GPT한테 이제 가상으로 질문을 받아왔어요. 네가 만약에 내 구독자라면 내가 영사실에서 일했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냐 라고 해서 질문을 좀 많이 뽑아왔는데, 일단 열심히 대답해 보겠습니다. 채용부터 가면 1번, 당시에 그 채용 공고는 어디서 찾았고, 지원하거나 뭐 면접 볼 때 뭐를 물어봤냐. 일단 지원 공고는 CGV 사이트에서 제가 잠복 아닌 잠복을 하다가 그 공고가 뜨자마자 서울에 있는 이제 여러 CGV 지점 영사실 알바에 다 이력서를 넣고 지원을 하다가 용산 CGV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케이스였어요. 면접에서는 바로 출근 뭐 가능하냐, 어디 사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고, 뭐 면접 잘 보고 그날은 이제 합격해서 얼마 안 되고 바로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근무 형태랑 피크타임은 언제였나요? 근무 형태는 3교대입니다. 3교대로 한 이틀씩 해서 이제 뭐 오픈, 미들, 뭐 마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, 피크타임 언제냐? 영사실 영화관 피크타임 언제냐? 명절 전후, 또 명절 당일 이렇게가 피크타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시급이나 복지, 휴게 뭐 이런 시스템이 어땠냐? 당시에 시급 거의 10년 전이니까 6,000원, 7,000원? 그쯤 했던 것 같고, 복지 한 달인가? 영화 공짜로 볼 수 있는 티켓이 10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 뭐 그걸로 딱 지켜서 쉰 거는 아니고, 영화 중간중간 틀고 뭐 넘어가고 할 때 시간이 많이 비어서 법정 휴게 시간 이상으로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루 업무 순서는 어떻게 흘렀나요? 출근하고 영화 뭐 있는지 보고 시간표 한번 정리하고, 그리고 이제 그대로 쭉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영사 미소지기와 다른 포지션, 예를 들어서 매표, 매점, 플로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? 영사 미소지기는 영사실에서만 갇혀서 일을 합니다. 영사 기사님이랑 둘이서. 그리고 다른 포지션 이제 미소지기들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 다른 포지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상용사고, 영사실에서 상용사고는 얼마나 발생했고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? 의외로 상용사고가 되게 자주
났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다 기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정확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류도 많아서 상용사고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, 대응 절차? 그냥 특별한 거 없고 서로 무전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. 4D관이나 아이맥스 등 특별관은 일반 영화관과의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요? 일단 4D는 이름 그대로 뭐랄까, 이름 그대로 되게 4차원적으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의자도 막 흔들리고 앞에 바람 같은 것도 나오고, 뭐 이렇게 뭐 어쨌든 4D 영화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되게 입체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데고, 쉽게 말하자면. 그리고 아이맥스관도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영화관보다 영화 스크린 크기가 정말 몇 배가 더 크다. 그래서 장점이 뭐냐, 자리를 잘 잡으면, 아이맥스관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보면 정말 그 영화에 빨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. 그리고 관객 클레임이 들어오면 영사실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나요? 관객 클레임이 일단은 영사실로 바로 들어오진 않고 플로어 직원한테 먼저 가고, 그 플로어 직원이 영사실에 무전을 칩니다. 그래서 영사실에서 해결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던 영사 기사님들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면, 같이 일한 영사 기사님들의 성향이나 연령대, 업무 스타일은 어땠나요? 일단 연령대는 그 당시에 제가 20살 초반이었고, 영사 기사님들 나이가 30 후반에서 40 초중반까지 있었던 것 같고, 성향, 뭐 업무 스타일 이런 거는 그 일반 직장 조직 체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다들 뭐 성향 다 다르시고 일하는 스타일 다르시고, 거기도 이제 기사님들 사이에서 다 직급 있고 다 똑같습니다. 똑같고, 정직원 영사 기사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? 저도 이 영사 기사가 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, 일단 보니까 영사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학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댕기거나 독학을 하거나 해서 자격증을 땁니다. 그리고 CGV나 메가박스나 뭐 롯데시네마나 그냥 채용건 있으면 지원해서 면접 보고 똑같이 직장인들처럼 뽑히면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. 영사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다 직급이 있고 승진도 있고 다 똑같더라고요. 물론 저는 그때 엄마가 이제 너무 반대해서 시험도 못 보고 그냥 포기하긴 했는데, 최근에 다시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요새 영화 산업 자체가 좀 그렇게 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직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래가 없더라고요. 근데 그냥 아쉽다, 뭐 이 정도고. 영사 기사님과의 관계성은 사수와 부사수형 아니면 동료형 중 어떤 문화에 가까웠나요? 이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수 부사수형에 더 가깝다. 영사 기사님이 있으면 그 밑에 영사 미소직이, 저희 알바생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 정도고, 동료들과의 협업, 케미가 필요했던 대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?
영화관 보면 시사회를 많이 하는데 시사회 할 때 영사실에서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. 뭐 이것저것 연결해가지고 뭐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이제 영사실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뭐 플로어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협업을 좀 잘 해야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영사실을 마지막에 떠나게 된 핵심 이유는 일단 3교대로 8개월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거기 영사 그 기계들이 다들 이제 막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이고 하니까 여자 몸에 막 좋진 않거든요. 그런 건강 문제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유학을 가게 돼서 아쉽게 영사실을 떠나게 됐고 그 다음 질문 영사실 알바 경험의 장점과 단점. 장점 영화 좋아하면 정말 한 번은 할만했던 알바 같다. 그리고 희소성이 있다.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나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알바가 아니었다. 운도 좀 따라줘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미소직이지만 CJ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정말 공짜 영화 티켓이 10편인가? 뭐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10편 중에 한 편도 못 보는 달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. 왜냐면 3교대로 일하면 피곤해서 영화 볼 힘이 없어요. 영화가 싫어지는 건 아닌데 그 따로 시간 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더 그렇게 볼 에너지가 없고 근데 어쨌든 티켓은 줬었고 좋다. 그리고 단점 3교대니까 몸이 망가진다. 그리고 햇빛을 못 본다. 영사실은 실내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본다.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여름에는 피부가 전혀 타지 않더라고요. 또 단점 영사실 단점 해당 지점마다 영사 그 관 개수가 다 다른데 저는 용산에 있었는데 용산이 관이 11개인가? 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빡센 데를 갔었다.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. 뭐 이 정도? 어쨌든 관마다 차이가 크다. 왜냐면 어떤 CGV 지점은 관이 2개고 3개고 이러면 정말 중간에 쉬는 시간이 2시간, 3시간, 4시간? 뭐 이렇게까지 날 수도 있어서 차이가 크다. 요새는 이제 영사실 알바 자리가 거의 없긴 하지만 정말 그 바늘 구멍의 확률을 뚫고 채용이 된 사람이 있다.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현실 체크 포인트 3가지를 한번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1번 3교대 견딜 수 있는지 2번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미래에 이제 영사 미소지기도 안 뽑고 지금은 기사도 안 뽑고 이러는데 희망이 있는 알바와 직종이 인지 아닌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뭐 마지막까지는 잘 모르겠고 2가지만 이제 체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너스 현장 이야기 현장 질문 영사실에서 이거는 진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제가 이제 GPT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이제 시작입니다. 자,
제일 궁금해하는 거, 영사실에 있으면 근무하는 중에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나요? 어, 일단 저는 그 바쁜 용산 CGV에서 일했던 저는 8개월 동안 일하는 내내 그 영사실 창문으로 영화 본 적 없습니다. 왜냐면 창문에 있는 의자가 뭐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니었고, 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화가 맨 처음 시작했으면 이제 기계에서 다 알아서 돌아가긴 하는데 11개 관이 다 알아서 돌아가긴 하는데, 영화가 잘 이제 기계가 틀어주면 미소지기 영사실 알바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,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관을 가요. 그 다음에 영화가 잘 틀어지고 이상이 없는지 초반에 한 5분? 10분 정도만 체크하고 또 다른 관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. 그래서 영화 초반에 잘 틀어졌는지 확인만 하고 다시 제 자리 가서 쉬거나 아니면 다른 관 가서 또 영화 체크하거나 이래서 딱히 한 자리에 앉아서 영화 볼 그런 건 없었어요. 물론 보려면 시간이 있었지만 귀찮았다. 끝. 그 다음에 10년 전 용산 CGV와 지금의 가장 큰 변화. 지금은 일단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고 알바생들도 줄어든 것 같고 영화 산업 전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유니폼, 장비, 동선 등 당시만의 소소한 TMI가 있다면, 영사실 미소지기만 그 CGV 미소지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용산에서는 유니폼 안 입었어요. 그냥 입고 싶은 옷 입고, 왜냐면은 고객을 마주치는 일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옷 입고 다녔습니다. 그리고 귀신, 괴담 같은 전설이 실제로 돌았나요? 귀신 얘기 뭐 들은 거는 없는데 그건 있다. 그 또 미소지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, 이제 영화관 손님들 다 나가고 예를 들어서 4D관에 저만 내려가서 그 의자랑 이런 게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전기를 또 들고 영사 기사님한테 의자 작동 잘한다, 앞에 바람 잘 나온다, 물 잘 나온다,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, 이상하게 보디관에 혼자 있으면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 스타일, 겁 좀 많지. 겁이 근데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상하게 거기 혼자 앉아있으면 너무 좀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는 걸 보면은 귀신이 진짜 있나?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질문. 서로 연애 많이 하나요? 플로 매점 매표는 연애를 많이 하더라고요. 저도 뭐 거기서 친한 사람은 없었는데, 근데 영사실은 예외입니다. 영사실은 영사 기사님 다 유부남이셨고 남자분이셨고, 알바생들 다 20대 초반 이제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사님 1명, 알바생 1명 이렇게 짝꿍으로 다 떨어져서 무전기로만 일하고, 그리고 미소지기 영사 알바생들끼리도 한 명씩만 해당 타임에 한 명씩만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로맨스 이런 거 전혀 로맨스까지도 아니어도 썸까지도 아니고 거기 안에서 아는 남사친도 못 만나는 그런 알바 자리입니다. 참고로. 근데 이것도 모르지, 또 엄청나게 예쁜 뭐 알바생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꾸밀 줄도 모르고 그래서
그냥 아무 일 없었습니다. 다음 질문. 스포일러를 가장 먼저 알게 되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영화 내용을 말해달라고 압박받기도 하나요?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던 게 아니어서 뭐 저런 거 막 알려달라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, 스포일러를 먼저 알게 되면 저는 뭐 말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? 혼자 근무면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? 근무 중에 화장실 가고 싶었으면 영사 기사님한테 무전하고 갔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영사실에서 음식이나 음료 반입 가능한가요? 냄새 나는 거 금지인가요? 가능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3교대면 새벽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야식 먹어야지 일하지, 안 그러면 그 야식 안 먹이면 이거 큰일 나서 안 됩니다. 그래서 야식 많이 먹었고, 야식으로 뭘 많이 먹었냐면 CGV에 아직도 팔고 있던 그 핫도그 시리즈랑 용산에서 되게 유명한 현선이네 떡볶이라는 떡볶이집이 있는데, 거기서 이제 많이 포장해서 영사실 들어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질문. 영사실 CCTV로 관객석이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? 보인다면 어디까지 확인하나요? 관객석 CCTV 뭐 CCTV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, 영사실 창문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관객석 다 보이긴 보이는데 일단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, 그리고 뭐 그렇게 저희 그 관객 한 명 한 명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딱히 뭐 그런 건 없었다. 그 다음에 그건 있다. 그 영사실에서 관객 자리가 다 보이긴 하는데 맨 뒷자리 있잖아요. 거기는 영사실보다 뒤로 조금 들어가 있는 자리여서 안 보여요. 그래서 안 보인다. 자, 그 다음 질문. 커플 관객에 과한 스킨십이나 관람 매너 위반을 보면 영사실에서 직접 조치하나요?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.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중요한 게 뭐 정말로 그거를 하는 커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, 얘기를 그때 같은 미소지기한테 뭐 떠보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좀 있다. 근데 어쨌든 뭐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다. 하는 사람 뭐 있다고는 들었다. 나는 못 봤다. 뭐 이 정도? 어쨌든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영사실에서도 안 보이는 자리가 있다.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림이든 뭐든 첨부를 해가지고 영상이랑 같이 올릴게요. 근데 어쨌든 안 보이는 자리가 있다. 나는 말을 다 했다. 안 보이는 자리가 있다. 영사실 장비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뭐 억소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용산 CGV에는 관이 11개가 있었으니까 거의 뭐 11억 가까이 되는 그 영사 기계가 있었던 것 같고, 질문은 뭐 이 정도로 다 마무리가 됐고, 또 못한 얘기 뭐 있나?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이제
시사회를 용산 CGV에서는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기대를 못한 그 알바의 장점이긴 한데 연예인을 진짜 많이 봤어요. 그 대관할 시사회 때문에 대관하면 연예인들 다 오니까 가서 보면 연예인들 진짜 많이 봤고 정말 어찌 보면은 조금 멀긴 하지만 제일 좋은 자리 그 영사실 창문에서 연예인들 이렇게 직방으로 바로 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예상은 못했는데 되게 좋은 장점이었다.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아무튼 그냥 오랜만에 영사실 생각나서 한번 영상 찍어봤고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 찍으러 오겠습니다. 그리고 더 궁금한 영사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기회 되면은 답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.